최근에 겨울철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눈이 건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인공 눈물은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눈물약도 있고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눈물약도 있습니다. 보통 그 차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알려드리고, 눈물약 이외에 건조증 치료제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보통 일반약이라고 하고,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을 보험약이라고 합니다. 처방전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성분으로는 보통 크게 히알루론산 제제랑 CMC 제제. 일단 히알루론산이 처방약으로는 제일 많이 대부분 다 쓰는 약이고요. 히알루론산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약. 보통 처방전이 있으면은 약가가 30%만 내시면 되거든요. 가격이 3분의 1 정도 돼서 이제 실제로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CMC 같은 경우는 일반약일 수도 있고 처방약이 될 수도 있고요. CMC는 그냥 가져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사시게 되면은 가격을 다 내시는 거고, 처방전을 받아서 사시게 되면은 30%만 내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안과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대부분 히알루론산 제제들인데, 요거는 좀 더 수분을 머금는 성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건조증에 효과가 좋고, 보통은 순수한 성분만 들어있는 약들이 대부분 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CMC 제제 같은 경우는 좀 더 눈물을 좀 머금는 성분은 좀 부족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제제 약들, 그런 특성이 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 의약품이랑 보험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CMC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약들이 많고, 일반 약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성이 조금씩 많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비타민 성분도 들어간 약들이 있고, 좀 더 눈을 화하게 하는 성분의 약들도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좀 애매하지만, 대체적으로 건조증을 좀 이제 완화시키는 데는 좀 더 히알루론산이 좀 더 효과가 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히알루론산을 건조증 치료에는 많이들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가끔 저항감이 좀 따갑게 느끼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불편한 분들은 보통 CMC 제제를 쓰면 좀 눈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기도 하고요. 약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피부도 건조하면 로션 바르잖아요. 이걸로 되기도 하지만, 피부 건조한 게 심해가지고 뭐 부르트고 상처 같은 거 올라오는 분들은 다른 약도 바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건조증도 눈물약만으로 보습이 안 되시고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성분들을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크게 이제 4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눈물약 계통, 두 번째는 염증약 계통, 세 번째는 점액질 분비를 도와주는 약 계통, 네 번째는 기름의 보충을 해주는 약 계통.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눈물층이라는 게 물이랑 점액질이 주로 섞여 있고, 제일 위에는 기름층이 있거든요. 물이랑 점액질, 기름 각각 보충해주는 약들이 있고, 거기다 염증약이 있고, 크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인공 눈물의 경우는 히알루론산이 주로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목적은 물 보충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성분 자체가 물 형태도 있고 겔 형태도 있고요. 아침에 깰 때 좀 건조한 분들은 이게 물로 된 약은 너무 다 빠져 내려가거든요. 겔로 된 약들을 잠자기 직전에 눈 속에 넣고 주무시면은 눈물겔이 눈 표면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뜰 때나 잠자는 사이에 좀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는 좀 약들이고, 염증약은 염증 그런 소견이 보일 때 염증을 줄이기 위해 쓰는 약들인데, 이것도 눈물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약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은 스테로이드 성분. 제가 스테로이드라 그러면 약간 거부감이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묽은 약이거든요. 스테로이드 써도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클로스폰이라는 제제가 또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폰이라는 제제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별로 이제 있지 않으면서 약간 효과가 좀 더 좋아요. 근데 이건 약간 따가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주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스테로이드로 안 되는 분들이나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분들은 사이클로스폰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액질 분비를 도와주는 약들은 크게 2가지 성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디쿠아포졸, 두 번째는 레바미피드, 2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점액질 같은 경우는 휜자이 쪽에 고블리셀이라 그래서 점액질을 만들어준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에서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데, 디쿠아포졸 제제는 이미 만들어진 공장에 있는 점액질을 빨리 빼주는 역할,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레바미피드 같은 경우는 공장 자체를 많이 늘려줘요. 이렇게 증설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좋은 성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 레바미피드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약이 좀 쓴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쓴맛이 나기 때문에 약간 요거를 못 넣는 사람도 있어요. 쓴맛이 괜찮은 분들은 좀 더 그걸 쓰면 더 좋은데, 쓴맛이 좀 약간 불편한 분들은 못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의사의 이제 처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름 성분 같은 경우는 물로는 보충이 힘듭니다. 기름이 물이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등등 뜨잖아요. 보통 겔 형태로 나오거든요. 평소에 느끼는 좀 불편하고요. 보통 이제 잠잘 때, 잠자는 동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눈 속에 점원하면서 기름 보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공눈물 같은 경우는 사실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이거 내성 생기지 않냐 많이 쓰면 얘기를 하는데, 내성은 없습니다. 내성은 없지만 자주 쓰시는 게 더 좋고요. 하루에 뭐 한 5-6번 이상, 뭐 10번, 뭐 한 2시간에 한 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또 자주 넣으시면은 눈물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물이랑 점액질도 섞여 있고, 그 이외에 굉장히 미세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자주 넣으면 또 너무 물로만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염증약은 보통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보통 많이들 아시는 게 오래 쓰면 안압이 오르거나 백내장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보통 건조증에 쓰는 스테로이드 약들은 굉장히 묽은 약이거든요. 거의 물약이에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으면서 물약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괜찮아요. 백내장은 거의 사실 크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안압은 가끔 오르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병원 가서 계속 안압을 재러 오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데 크게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점액질 분비를 도와주는 그런 약들도 거의 부작용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점액질이 분비가 되면은 분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끔 이제 눈이 좀 끈적하거나 뭐가 좀 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본인이 건조한 거에 좋아지는 것보다 좀 덜하다면은 좀 계속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심하다면 약을 바꾸기도 하고요.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 같은 경우는 약간 꾸덕한 기름이 눈에 들어가면 저만감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꿀팁이라고 하면 일단 가격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히알루론산은 사실 약국에서 그냥 싸게 살 수는 없거든요. 처방전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들렸다 그냥 구매를 하시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CMC 같은 경우는 급하면 한 병은 그냥 한 박스는 그냥 사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많이 사야 되거나 그러시면은 병원에서 진료도 보시고 처방전을 받으시면 가격이 이제 30% 정도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싸게 하고 싶으시면은 처방전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구매하시니까 좀 더 가격이 저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은 병원에서 처방 받으실 때 많이 받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눈물약을 뭐 3박스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게 좋지만 않은 것은 약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약국마다 재고량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유통기한이 뭐 보통 1년은 되는데 6개월밖에 안 되는 약을 너무 많이 받아가면은 쓰다가 유통기한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처방받아서 받으셔도 괜찮지만 유통기한 확인을 좀 해보셔라 하는 게 좀 팁이 될 수가 있고요. 보통 사용 빈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까 눈물약은 많이 써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이외에 건조증 치료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점액질 분비 도와주는 약들은 좀 더 많이 쓰거나 덜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더 쓰지 말아야 되는 약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번 정도? 한 5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은 좀 곤란할 수가 있고 그 점액질 분비 도와주는 약도 보통 이제 하루에 1~2번 정도 쓰라고 처방을 받을 텐데 한 5번까지는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최대한 쓸 수 있는 양을 선생님한테 물어보신 다음에 그 이하로만 쓰시면 된다 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가끔 이제 건조하시는 분들이 충혈이 잘 되거든요. 충혈 제거제 성분이 들어간 약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런 약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녹내약 약 중에 그 알파간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걸 넣으면은 정말 1분 만에 딱 충혈이 딱 사라져요. 그게 좋지가 않거든요. 좋지 않은 이유가 충혈이라는 건 눈이 좀 자극이 돼서 충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의 자극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어서 충혈이 없어져야 되는데 충혈 제거제 같은 경우는 혈관을 일부러 억지로 수축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효과는 있지만 자꾸 이제 늘어나려고 하는 걸 인위적으로 계속 이제 수축을 시키다 보면은 혈관이 탄력을 잃어서 점점 더 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되면 효과가 더 떨어지고 처방약에서도 충혈 제거제도 있고 일반 약도 있는데 충혈 제거제 성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 가끔 그 아이봉 같은 이물질들을 이렇게 세척하는 제제들이 있거든요. 컵 같은 거에 그 액체가 담겨 있어서 이렇게 눈에 대고 막 시끄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건조증 치료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일단 눈물약은 처방약은 병원약, 일반약은 약국약인데 차이는 성분의 차이, 히알루론산 제제랑 그거는 이제 병원약이고 CMC 제제는 병원 처방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약국에서 그냥 살 수도 있다. 가격 차이가 좀 있다. 처방약이 원래 가격의 30%만 내면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건조증 약들은 크게 4가지 성분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눈물약 성분이 있고 두 번째가 염증약 여기서는 스테로이드는 약간 안압이 오를 수 있다 병원을 다니면서 쓰자 라는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점액질 분비를 도와주는 약은 레바케이 같은 경우는 쓴맛이 좀 난다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기름 성분을 보충해주는 약은 약간 눈이 꾸덕하고 저만감이 안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핵심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